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은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개인이 2,600억 원가량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30억 원가량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세로도 2,400원대를 이탈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나홀로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어제 또 중요한 일이 있었죠. 네. 이제 유로존에서 유럽 중앙은행이 0.5포인트를 인상했다는 겁니다. 빅스텝 관련해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달러가 아무래도 조금 약세 흐름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이제 원화도 좀 영향을 받아서 환율이 조금 좀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장중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매수세가 좀 있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 이제 차익 실는 흐름이 나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폭 매수량으로 잡히는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차익 실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전일 유럽 중앙은행의 빅스텝에 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종목별로 살펴보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현대, 로템 같은 방산주에도 수급이 몰리고 있고요. 삼부토건과 한미반도체, TCC 스틸 등 2차 전지 관련주와 반도체 관련주로도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수급 동향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할지 종목의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파인테크닉스와 SFA 반도체가 만났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지만 그 중에서도 또 네. 휴대폰과 관련이 깊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좀 이제 IT 쪽으로 크게 이제 보면은 이제 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파인테크닉스는 이제 폴더블 폰 관련된 주로 보면 될 것 같고 뭐 반도체도 지금 흐름이 특히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M&A 이슈도 있고 좀 반도체 섹터 쪽에 저가 매수에 좀 들어가는 이제 그런 두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그 중에서도 좀 그러니까 향후에 좀 있을 만한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을 좀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슈가 있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M&A도 있는 종목도 있는데 네네. 과연 어떤 네. 종목이 승자가 될지 첫 번째 라운드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파인테크닉스를 골라주셨는데요. 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갤럭시 Z 폴드 아시죠? 네. 이제 또 폴더블 폰이 곧 출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에 따라서 지금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파인테크닉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내장 힌지를 생산하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조명 LED 쪽하고 각종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그다음에 IT 기기 이런 제품들을 이제 가공하는 그런 게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는 바로 이 폴더블 폰 메탈 플레이트 내장 힌지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독보적인 지위를 현재 형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KH 바텍과 함께 힌지 기업으로 가장 또 떠오르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파인테크닉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3분기에 성수기에 좀 진입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IT 기기의 수요는 4분기에 가장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부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좀 그 주문량이 몰리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IT 부품 기업들은 3분기에 성수기가 꽤 많이 진입이 돼 있는데요. 파인테크닉스 역시도 이제 폴더블 관련 제품이 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폴더블 폰도 만들지만은 뭐 OLED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그리고 또 뭐 삼성만 이제 폴더블 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중국도 이제 곧 만들게 될 겁니다. 향후에는 또 그 애플도 만들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 쪽에 또 폴더블 관련 폰 관련 부품들을 또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세트 기업들의 폴더블 관련 제품이 다각화될 것이다. 이런 또 실적 성장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3D 안경 쪽 관련해서도 또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인데 그에 따른 또 부품 관련된 부분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또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향후 다양한 폴더블 디스플레이 제품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휴대폰만 뭐 이제 폴더블만 되는 게 아니고 노트북도 이제 폴더블 노트북이 나올 것이고 향후에는
또 그 TV 쪽도 폴더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휴대폰에서 이제 노트북으로 아마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나와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향후에 다양한 폴더블 디스플레이 제품 적용이 기대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좀 미래 성장 가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또 스마트폰 시장은 조금 정책이지만 네. 폴더블은 이제 스마트폰 내가 아니고 섹터로 이렇게 구분이 될 정도로 네네. 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또 신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서 실적 호조도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파인테크닉스는 목표가와 손절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말씀대로 이제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정체인데 폴더블 폰 스마트폰에서는 그 3가 나왔을 때 굉장히 또 판매량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4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파인테크닉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기술적으로는 점점 추세가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자리권에서 보시면은 서서히 정배열로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평선만 돌파를 하게 되면 추후에 단기 상승이 좀 더 가능해 보이는데 지금의 어떤 자리 자체도 일단은 전곳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매수 권역으로 삼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현재 11,900원, 12,000원 이하에서 매수 의견 먼저 드려보겠고요. 1차 목표가 13,500원, 그러면 손절 가격은 10,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파인테크닉스였습니다.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이번에는 대덕전자와 BH가 만났는데요.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고 또 폴더블과 연결이 되어 있고 네. 우리가 봤던 파인테크닉스는 갤럭시와 또 네네. 연관성이 있었다면 이번엔 애플과 또 관련이 있죠. 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또 오늘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담은 게 이제 IT 업종 쪽을 많이 좀 매수를 했더라고요. 네. 뭐 대덕전자, BH, PCB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에 또 PCB가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두 기업 모두 다 이제 매력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기술적으로 좀 더 탄력이 붙고 있는 종목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 너무 익숙하고 네. 또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인데 맞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누가 될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BH를 골라주셨는데요. 네. PCB 관련해서 또 네. BH는 각광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 어떤 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2분기 영업이익이 한 220억 정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잘 나왔습니다. 실적적인 모멘텀도 좋았고요. 근데 또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가 또 IT 기업들에게는 성수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나 BH도 3분기에 성수기에 진입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가 RF PCB 사업을 이제 철수를 함으로써 BH에게 조금 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RF PCB라고 하는 것은 이 카메라 모듈 쪽 연성 회로 기판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BH가 그 담당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견조한 플래그십 스마트폰향 매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나 PCB 쪽이 역시나 그 OLED라든지 LCD라든지 이렇게 PCB가 다 결합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플이 또 아이폰 14도 나오고 그다음에 갤럭시도 계속적으로 신제품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PCB 관련된 제품들도 역시나 그의 업황에 맞게 똑같은 수주가 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뭐 BH도 애플을 담당했던 그런 기업인 만큼 이 애플 쪽에서의 수주 이런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뭐 이제 그 폴더블 디스플레이라든지 디지타이저라고 있습니다. 디지타이저가 뭐냐면 네. 그 전자펜 써보셨어요? 전자펜? 네. 전자펜 보시면 이제 전자펜이 자기장과 전기장을 이용해서 이게 빛이 반사되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입력 장치를 디지타이저라고 부릅니다. 이 디지타이저도 지금 BH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MM-웨이브 안테나용 PCB도 FPCB도 BH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제품들을 또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OLED가 계속적으로 채용 범위의 확대됨에 따라서 PCB 역시도 가격이 OLED PCB가 또 가격이 또 좀 괜찮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OLED용으로 전환되고 있는 쪽도 좀 가격적인 경쟁력에서 좀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이 차량용 무선 충전 사업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 LG전자한테 인수를 했죠. 차량용 무선 충전 사업은 연
20%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쪽도 모멘텀이 또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모멘텀이 너무너무 많아서 BH에 대해서 지금 요약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삼성전기의 RF PCB 사업 철수로 또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고 또 3분기에는 또 성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호조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BH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제가 기술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파인테크닉스는 여기 선을 돌파를 못한 상황이고 근데 이제 BH는 여기를 돌파를 했죠. 근데 자리 자체는 그 BH가 좀 더 매력적인 자리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기 평선 돌파를 다시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일단은 매수 의견 먼저 들어보겠고 1차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BH였습니다. 가격적으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주셔서 오늘 BH를 골라주셨는데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5천 원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송동현 대표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픽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농우바이오를 골라주셨는데요. 네. 조금 생소한 기업에서 처음에는 제약바이오 업종인 줄 알았는데 네. 조금 농업과 더 관련이 있는 맞습니다. 기업이더라고요. 좀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오늘 뉴스가 나온 것이 이제 기후 변화 이슈 이런 측면에서 좀 하나의 뉴스가 나왔고 거기에다가 지금 식량 안보라든지 좀 이런 문제점들이 아직은 수면 아래 가라앉혀 있지만은 아직 전쟁이 끝난 상황도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좀 심화되다 보면 다시 한번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분야가 뭐냐면 바로 스마트팜 사업이 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스마트팜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오늘 그린 플러스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이제 그린 플러스는 스마트팜을 이게 그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회사라 볼 수 있는데 실적 성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농우바이오는 종자 사업 1등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런 종자를 종자를 주는 것이죠. 네. 그 스마트팜 기업들한테 그렇게 되면은 또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또 농우바이오가 굉장히 또 저점에 위치해 있고 PBR도 0.6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고 아직 소외받은 그런 이제 기업일 것 같아서 그리고 시장이 점차 조금씩 불안해져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방어주로서의 성격도 좀 지닐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농우바이오를 저점 매수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네, 이번에 또 국제 곡물가가 인상하면서 또 관련 기업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스마트팜 또 그린 플러스는 너무 유명한 기업이기 네, 때문에 네. 그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제시를 해주실 건가요? 네, 일단 농우바이오도 일단은 별로 이렇게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우바이오 예전에 리포트도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종자 산업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팜 쪽으로의 그 종자를 공급함으로써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제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현재 가격이 일단은 시장이 조금 올라가면서 이게 농우바이오도 차트는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별다른 흐름은 안 나오고 있어서 저점 매수 전략으로 현재 가격 매수 의견 드려보겠고요. 1차 목표가 12,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대표님의 픽 종목은 농우바이오였고요. 또 방어주로도 볼 수 있겠다. 지금이 저점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000원으로 가격 전략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 종목들의 수급을 통해서 종목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